모바일 팀원이라는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마트 가구에 자리하는 팀원에 부사장을 맡고 있는 이성수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대학을 나와보니까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녀서 가끔가다 이제 대학을 와보면 에너지를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이제 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한국 스마트 카드 사례 벤처로 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바일 전자화폐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폰에 넣어가지고 생활을 윤택하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5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00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 쓰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앱이 한 누적 가입자가 400만을 돌파를 했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한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들 때 한 6년 정도 7년 정도 걸렸는데 만들고 나서 저희가 상당히 이런 미래를 많이 상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많이 조사를 했어요. 뭐 일본이라든가 일본이 되게 빨라가지고 일본도 조사를 해보면서 그것들을 모방을 좀 해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가치를 넣어서도 새롭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꾸준히 밀고 나가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서비스 기반으로 유럽에서 하는 상도 받았습니다. 상도 받아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 도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2조부터 발표하셨는데 2조 마치고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끝나면 다음 주 와서 해주세요.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티모니의 미래를 해주신 거지 이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를 앞서 저희의 제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을 넘어선 티모네, 즉 지폐와 카드를 넘어선 티모넷이라는 뜻입니다. 벌써부터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 시장 분석, 자사 분석, 경쟁사 분석, 수구적 태도, 결론, 목표 설정, SDP, 호핑, 전략의 위험 연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입니다. 현재 모바일 결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의 주된 관심사는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의 모바일화를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위해 인프라 구축 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개나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모바일 결제 규모 전망이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2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내 스마트폰 복류 또한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복류와 함께 성장하는 시장,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배달하기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티모넷의 특허입니다. 이 특허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경쟁에 설 수 있고 현재 NFC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나중에 기술이 계속 도입됨에 따라서 한계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티몬이라는 것은 응진하고 있지만 활성화하게 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제사 분석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현재 3천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모바일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휴대폰 수액 결제와 모바일 뱅킹이 중심이며 다른 결제 서비스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제 서비스에는 이용 경험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막는 문제 요인을 파악해서 모바일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휴대폰 수액 결제와 모바일 뱅킹이 중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와 모바일 신용카드는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의 이용 시도를 가로막는 심리적 또는 기능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체크카드는 이용 인지도를 먼저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면 휴대폰 수액 결제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 경우도 많을 뿐더러 이용 의향이 60% 이상이라서 앞으로 지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뱅킹은 높은 이용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용 의향이 24%에밖에 못 미쳐 앞으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 모바일 체크카드, 전자화폐는 아직 모바일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나 일정 수준의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들이 전자화폐의 혜택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는 하나 이용하지 않고 40% 이상의 소비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설치의 번거로움, 이용 과정이 불편한 두 번째 문제이고 먼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소비자들을 끌어당겨서 강화도록 만들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객 핵심 유저 분석을 하면 먼저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혜택을 많이 그리고 보안 걱정이 없는 결제, 실시간으로 제공, 단순 항상 빠른 결제, 어느 사이트든지 즉 모바일 결제의 핵심 가치는 똑똑한 소비 지원과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춘 혜택을 제공하며 걱정 없이 언제 어느 사이트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모바일 결제 시장은 휴대폰의 보급률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결제와 모바일 뱅킹에 리드당하고 있는 설정이고 소비자들은 모바일 결제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고객의 유지는 시켰지만 잠재적인 고객을 불러오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 문제는 인지도의 부족, 고객의 깊이, 인프라의 구축, 확 단계만한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서비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보급수가 2009년에 80만 대로부터 현재까지 4천만 대까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모넷 사용자는 350만 명에 달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입자를 늘린다면 수익 또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14년까지 700만 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S&P 분석, 세그멘테이션은 먼저 알고 있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수용 가능성이 높은 그 다음 중간, 낮은 면에서 6개의 집단을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수용하는 집단, 연령은 20대, 30대 초반이고 직업은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지역은 수도권, 라이프스타일은 모바일 결제가 익숙하고 문화생활과 대중교통을 전문합니다. 그리고 수용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집단, 10대, 학생, 대중교통, 인터넷을 전문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알고는 있지만 필요를 못 느끼는 집단, 40대가 있고 알지 못하지만 수용 가능성이 높은 집단, 그리고 필요를 느끼지만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 흥미를 못 느끼는 집단, 이렇게 6가지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본 결과 먼저 알지 못하지만 수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A 집단,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집단을 B 집단으로 하여 두 집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A 집단과 B 집단을 시장 매력도 그리고 경쟁의 적합성을 나눠봤을 때 그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왔고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내서 종합계산한 결과 A 시장이 364점, B 시장이 360으로 최종적으로 A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가지의 필요 니즈, 저렴하게 혜택을 많이, 그리고 보안 걱정 없는 결제, 실시간으로 제공, 단순 빠른 결제, 언제 어느 사이트든지 이 6가지의 니즈 중에서 티모넷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커스터마이즈와
앱을 위해, 즉 혜택과 어느 사이트인지라는 두 가지의 니즈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한다면 가입자도 증가하고 수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피믹스로 먼저 생산입니다. 앱으로 게임 또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함으로써 점수나 또 다른 목표를 달성했을 시에 거기에 맞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으로 우수 모델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 모델 중에 무작위로 몇 명을 선별하여서 엄청난 혜택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입니다. 유심은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서 같이 올라감으로써 원활합니다. 하지만 카드는 부산 지역의 카드 자판기에 오직 캐시만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유통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프로모션 T카입니다. T카는 T1이 카라고 해서 저희가 T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T카에 QR코드를 접속하여 지나가는 자동차나 주차된 자동차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캐치하는 고객에게 혜택이나 다른 이용성 있는 서비스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문제적으로 고객에 따라 현재 상태와 갭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경쟁사의 전환진들의 구축이 높을 경우 그리고 지역에 따른 인프라 체계가 뒤에 모든 예산을 주목을 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점수 올라가요. 질문 없어? 여기 보면 10페이지 본론에 모바일 페이먼트에 대한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대체제가 깊이 소비자를 잘 잡고 있어서 그걸 대체하는 혜택이나 필요성이 지폐나 카드를 이제 이미 습관에 잘 잡고 있어서 그걸 대체할 만한 유용성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래를 유형을 나눠보면 대면 거래, 서로 돈을 주고 대면 거래를 인터넷에서 비대면 거래, 비대면 거래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그죠? 그리고 비대면 거래에서는 이런 모바일 페이먼트나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시장들이 많이 활성화되죠. 그리고 요거는 스미싱이라고 하죠. 휴대폰 결제의 해킹 방향. 그런 걸로 되게 모바일 결제의 안전성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을 정보를 찾고 이용을 접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장으로 기회라고 그거의 이유가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왔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나와 있겠습니다. 이런 통계 데이터를 뽑을 때 단위 같은 거는 다 빠져 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여기 보면 이제 출처가 다 이렇게 있어요. 단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시장을 항상 그런 준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로는 이렇게 시장 분석,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호피 믹스, 시사점, 대안, 그리고 전략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를 살펴보시면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목표가 해가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전보다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모바일 결제 시장 또한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티몬에 또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서 모바일 티몬이 가입 주소와 대표 보듯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표를 보시면은 주요 연령층으로 10대에서 30대 이용자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젊은층, 직장인층을 통해서 새로운 결제 문화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유통이나 온라인 부분에서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교통 부분에 많이 사용했다면 지금은 교통에 더하기 현재 유통 온라인 쪽에서까지 증가를 보이며 미래는 이거를 더욱더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단위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금액은 100만 원. 아니 얘 보통 온라인 535번밖에 안 된다니까. 그 기존에 저희가 봤던 그 PDF 파일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니 단위가 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다음에 스마트 카드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스마트 카드 시장 규모에서 시장 규모가 3,806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은 2억 4,700만 장으로서 이 2억 4,700만 장 중에서 절반 이상인 신용카드가 1억 1,600만 장, 그리고 직구카드가 6,800만 장으로 아직까지 카드 결제 시장의 규모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표를 보시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자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자료를 봤듯이 저희가 카드 시장을 워낙 크게 봤기 때문에 그 카드 시장 내에서 그 결제 빈도를 내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의류, 잡화 및 간식기, 식사비에서 가장 비중이 많이 나왔는데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결국 초고액이 아닌 일상적인 필요한 금액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소비자 부분을 보시면 카드가 제공하는 신용과 할인 혜택은 저희가 예상했던 생각과 반대로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심리적 부담으로 위험 부담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에 요인을 보시면 편의나 신용 제공 등으로 인한 과소비 조장, 그리고 할인 혜택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제력 등의 문제 등이 있다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분석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결제 시에는 소비자가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한 사용을 원하고 충동 구매를 자제시키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데 앞에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물론 현금에 비해서는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오히려 카드 사용 필요 없이 핸드폰 하나로만 저희는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동 자제를 구매시켜줄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 자료를 보시면은 그 심리적 부담 등의 위험의 요소가 많았고 그리고 지금 2013년 소득 공제를 보면은 소득 공제를 봤을 때 작년도까지만 해도 소득 공제가 신용카드는 20% 정도였지만 지금 신용카드를 15%만큼 줄였습니다. 그 줄인 이유가 신용카드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쓰고 하는 과소비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조차 지금 막고 있고
그 정부에서 주는 것에 대한 영향으로 소비자들도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석들을 토대로 시장을 이렇게 A, B, C, D 시장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시장 A 시장은 충전액과 사용액도 낮고 민감도가 낮은 시장으로서 주로 간식비나 교통 용도로 지출하고 소득 수준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보통 수준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B 시장은 충전액과 사용액이 높고 그다음에 가격 민감도에 대해서 낮은 집단으로 주로 지출이 매우 높으면서 명품이나 고가 부품 등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집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C 시장은 충전의 사용액은 낮지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지출을 매우 자제하면서 생필품이나 교통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집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D 시장은 충전액과 사용액도 높지만 가격 민감도가 높은 집단으로서 고가의 제품도 구매를 하지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집단으로 저희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시장별로 매력도를 저희가 가중치를 매겨서 한번 점수를 매겼을 때 B 시장과 D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시장에 대해서 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전체 시장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들어가게 된 이유는 카드 결제 자체가 일단 어느 곳에 상관없이 모든 시장에 다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티머니가 교통카드로 시작을 하고 교통카드라는 그 충전액과 사용금액이 낮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시장에 충전금액이나 사용금액을 늘리는 큰 시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다른 전략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피믹스 중에 프로덕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티몬에서 이벤트 서비스 등의 BNFC 결제 도입으로 활용폭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퀘어사의 경우 지금 스타벅스 등의 다양한 가맹점을 바탕으로 BNFC 결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결제가 지금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NFC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NFC 결제와 BNFC 결제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모바일로 편리하고 다양하게 결제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자료는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시간 사용 내용이 가능하게 가계부에 자동으로 기입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은 일단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를 할 시 사용 내역이 바로 줘야 되고 그 사용 내역이 가계부에 바로 입력이 되어서 월이나 연도나 자기가 필요한 기간만큼의 설정을 해서 그 설정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충동적인 소비가 아닌 계획적이고 자기가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 경제적으로 소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제 방식의 다양화와 그리고 계획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한 이 프로덕트를 개발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 부분에는 일단 NFC 결제, BNFC 결제 전체가 지금 가맹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가맹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맹점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지금 가맹점이 있지냐 거기보다 더 많은 가맹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앞에 전략을 미리 세웠지만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티몬이나 같다고 인식하고 교통카드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 티머니가 현재 누적액 4,500억에서 교통카드에만 지금 4,000원 정도의 금액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이나 온라인 부분을 보면 500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 자료를 통해서 결국 아직까지 티머니는 교통카드에 대해서 워낙 집중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를 보시면 한국 스마트카드 관계자가 티머니 카드는 교통비나 편의점 이용과 같은 소액 결제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와 기사를 썼었는데 이 자료로 통해서 모든 지금 사람들이 티머니를 교통카드나 편의점 이용과 같은 단순 소액 결제만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이 미리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브랜드에 제정돼 있고 그래서 즉 새로운 브랜드 모바일 티머니가 아닌 새로운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모넷의 브랜드 제정됨으로 인해서 교통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항목의 결제를 유도하여 충전 금액을 높임으로써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게 되고 그러면 수익도 충분히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티모넷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편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저희는 잠재적인 그러니까 대체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대체제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잠재적인 고객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하시지? 질문 없어요? 그 선진국을 가서 신용카드가 굉장히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임이 와서는 80년 전에 나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은 선물 카드가 80%가 선물이고 후불이 신용카드가 20%를 줄었대요. 이제 경제 위기가 미국은 서너번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계획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트렌드가 그런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통계가 체크카드 보급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는 잘 포인트를 보셨다는 생각이 다 들리시죠? 네.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점 추세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겁니다. 일본만 해도 아마 선물하고 후불하고 비중이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독 신용카드가 한 7, 80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뭐 외상이라는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데 우리나라 추세는 이제 꺾였습니다. 신용이 쪽으로 있고 체크라든가 선물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 포커싱을 좀 맞추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프로덕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건데 상당히 괜찮다고 그런 트렌드를 좀 맞게 보신 것 같은데 그 시장이라든가 세그멘팅은 타겟팅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네.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니면 어떤 거나 사용 비교로만 다른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분야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 팀원이가 의외로 3, 4대가 많습니다. 10대, 20대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쓴 사람들, 특히 모바일 팀원이랑 한 번 쓴 사람들의 제 사용이 상당히 일이 따라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은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고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부에 대해서 직장인들, 제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많을 것 상당히 없죠. 주부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쪽은 교통하고 처리를 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고민이 좀 되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그게 좀 아쉽다. 저희가 그 한도가 최대 한도가 50만 원에 하고 그게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게 훈제 그거로 한다고 했는데 훈제도 추정하는 게 1에 3만 원씩 5만 정도가 그건 남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앞에 그 초에서 식사비나 간식이나 이쪽을 잡아냈고 그다음에 시작 성공할 때 금액 쪽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초고액으로 어차피 지금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서 일단 식사비나 간식비나 이런 데서 용돈 대학생들 같은 경우 용돈으로 다 주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금액 쪽으로 좀 많이 잡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선불카드가 제가 알기로 25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50만 원 나가놨어요. 초등학생 때. 후불도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5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임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인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높일 생각했어요. 시장을 우리가 쓰고 한도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나왔습니다. 예, 일단 시장 분석하면 요즘에 다 국민 지금 위에 예, 스마트폰 통신사별로 이제 다 가입자들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도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T1 모바일 T1에서 예, 실제 보면은 예, 지금 스마트 보급수가 11년대, 12년대 4천만 대로 이제 늘어났는데 이제 T1이 사용자도 이제 3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1년에서 12년도에는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실제 모바일 T1이 가입자 수는 2배 가량 이제 늘어났는데 비해서 모바일 충전액은 겨우 2배 될까 말까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모바일 T1이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대랑 30대가 가장 많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 자를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1년대, 12년대에서 교통 택시, 보통 저희들이 예,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조사했는데 거의 다 버스, 교통카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은 여기는 7만 건에서 8만 건, 거의 1년에 1만 건이 올랐는데 유통 온라인 쪽에서는 예, 죄송합니다. 예, 16,000건에서 16,600건 거의 있는데 이용 금액을 보시면은 이제 유통 온라인 쪽에서 거의 900% 가까이 성장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면 교통택시 쪽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거의 성숙기 단계에 오지 않나 생각해서 이제 성숙기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다시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통 온라인 쪽에 많이 가고 있는 성장기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도출하면 교통택시보다 유통 온라인에서의 이용 금액이 훨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온라인 쪽으로 저희는 시장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온라인으로 시장 확대하기를 하면은 경쟁사를 이제 기존 교통카드 이런 식으로 보면 캐시비, 하나로카드, 마이비카드에서 유통 온라인 쪽 가면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보시면은 신용카드가 현저히 지금 저희 이용 금액이 많은데 지금 이제 체크카드에서 정부에서 이제 정책 이런 게 소득공제 이런 거를 신용카드는 20% 15%로 줄이고 체크카드는 30% 그대로 해서 이 체크카드로 사용하게끔 지금 유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률을 보시면은 네, 지금 체크카드가 21.98%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 결제 문화가 둘 다 이제 음식, 유통, 쇼핑 쪽으로 많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STP 전략. 네, 저희가 경쟁사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시장과 체크카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장을 찾아봤는데 쇼핑 시장이랑 여가 시장, 생필품 시장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쇼핑 시장은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률은 16%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 시장의 38.8%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는 10대에서 50대, 이용 금액은 320조에서 121조라는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가 시장은 체크카드 사용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 이제 각각 은행마다 할인 혜택을 그러니까 문화 쪽으로나 이제 스포츠 쪽으로 이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자가 많습니다. 여가 시장은. 네, 이용 금액은 320조에서 108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시장은 카드 비용의 13.3% 차지하고 있고 이용 금액은 320조에서 233조 정도 나오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시장 매력도를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해봤습니다. 시장 매력도를 평가한 결과 생필품 쪽에서 가장 많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저희가 시장 매력도 분석 결과 생필품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이용 금액과 시장 점유율, 시장 이용률로 나눠서 타겟팅한 결과에 생필품 나오게 됐습니다. 포지셔닝은 이제 이용 금액과 시장 점유율, 시장 이용률을 넓혀가는 방향인데 이쪽으로 포지셔닝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피닉스 저희는 프로모션을 이제 하나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다가 포인트 행사를 저희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략인데 팀원이 이용자 중에서 생일이면 그날 이제 한 번 끄면은 적립 포인트를 2배로 올려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2배를 적립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2배로 하면은 좀 물론 포인트 적립이야 뭐 계속 쌓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한 번 실사용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많이 그렇게 한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가 맞춘 거 같아요. 포지셔닝이 뭐야? 사전적인 포지셔닝. 그러니까 고객의 자리는 머리 제일 잘 잡는 거지. 포지셔닝 머리 제일 잘 잡는 거지. 포지셔닝 잘 그게 나와야지 그 사람 퀄리티가 연결돼요. 마지막에 저도 마일리지 관심 많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거 백화점 가면은 취업도 몇시간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택시 타고 가면은 자유로운 한 9,000원 주잖아요. 주차비도 한 10,000원 이만 원밖에 없다. 근데 택시 타고 대중교통을 보시면 빌려 돈 아끼고 그 주차비를 10,000원 이만 원 교통비로 택시 넣는 이런 것들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걸 많이 쓰면 교통카드를 통해 많이 쓰면 버스비 한번 지하철 한번 타는 걸 쓰면 이런 혜택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게 모바일 결제가 좋다. 뭐 이런 생각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아이디어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쓰면은 나중에 그 그린 그죠? 옥색 환경에 유하지 않나. 자연보다 대중교통 연이 좋잖아요. 탄소 배출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또 저희도 하나의 해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좋은 생각 하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6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조는 상황 분석 및 문제 제기, 마케팅 전략 목표 실행 STP를 준비해봤습니다. 상황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자료에 의하여 2012년에는 9,900원, 2013년에는 14,374억 원, 2014년, 2015년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를 보시겠습니다. 단말기 부족하고 사용자 인식이 낮아. 이처럼 주요 대형마트나 대형 프랜차이즈에 국한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 사용자는 없고 그래서 단말기 설치를 안 하니 또한 사용자가 늘지 않는 이처럼 문제가 악순환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 사기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2012년 초에 비해 사용자 수는 40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그와 같이 악성 코드도 2010년에는 약 50개, 2013년인 지금은 약 3만 개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시겠습니다. 색상이 진할수록 높은 사용을 뜻하고 위에는 남자, 밑에는 여자임을 나타냅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20대 여자, 40대 여자이고 점차 30대 남자와 20대 여자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체크카드를 보시면 30대 이하의 남자와 40대 이상의 여자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현재 휴대폰 소액 결제를 보시면 주로 30대 남자와 20대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40대 남녀 소비자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사를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을 겨냥하여 스마트폰의 기본 앱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삼성 월렛을 사업으로 발표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에서 발표한 월렛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 앱에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핀 비밀번호를 한 번만에 등록하여 일회용 비밀번호처럼 인증만으로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기존 온라인 결제가 요구하는 카드 정보 ID, 비밀번호 등 정보 입력의 불편함을 없애고 보안성을 신뢰하여 통과하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인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7.3%만이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7.3%만이 이용 경험이 있고 그 외에는 경험이 없거나 아예 모르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점은 국내 스마트폰의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소비자들은 휴대폰 소액 결제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외 다른 결제 서비스 이용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신용카드에서는 발급 설치가 번거로운 이유가 39.1%, 휴대폰 분실 우려가 25.8%가 있습니다. 체크카드에 보시면 앞서 신용카드와 같이 번거로운 이유가 무려 40.9%,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우려가 29.8%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보시겠습니다. 저 또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휴대요금 이용 부담이 32.8%, 충동 구매에 대한 걱정이 27.7%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분시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세분시장을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발급 설치가 부담스러워서이고, 두 번째 시장인 휴대폰 분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저희가 초점을 둔 세분시장 세 번째는 새로운 카드 발급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타겟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 경험자 중 10명 중 4명 정도가 서비스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반면 경험자 중 2명
2명 중 1명 정도가 현재보다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매 추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모바일 결제 고객을 위한 새로운 결제 수단인 유비페이를 통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비페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정보 노출 없는 간편 복합 결제 서비스로 한 번의 입장과 등록으로만 이후에 로그인할 때 결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비페이로 간단하게 결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바일 머니를 충전하고 충전 금액의 3%를 추가 충전받는 것입니다. 이며 세 번째는 모바일로 기프트북을 보내면 기프트북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다루고 계실 것 같은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인해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여 저희조는 시장의 매력과 적합성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생각에는 인지도와 시장의 매력도가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매력도라고 생각하는데, 인지도 또한 매력이 있다면 고객들이 모바일 결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인데, 인지도가 낮은 것이 매력도가 낮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저희는 중간에서 못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경쟁사는 분명히 카드 삼성인가 거기서 월렛을 잡았는데 왜 시장 세분화할 때는 경쟁사를 카드 사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에 경쟁사 한 번만. 네, 그 경쟁사에서는 위에 분명히 삼성 월렛을 경쟁사로 잡았었는데 그 밑에 이제 내려가시면 시장 세분화 하시잖아요. 네, 그 시장 세분화에서는 왜 경쟁을 다 카드사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경쟁 상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무슨 질문인지 알지? 플러스 난 질문 하고 싶은 게 다른 건 모르겠고, 왜 세부시장 이름을 로봇한 하나 찾아가더라고. 세부시장은 비싸까지 쉽지? 진짜? 음식을 상상하려고 세부시장 3에는 음식하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롯데카드로 세부시장 3에 나오거나 생각이 시스템이 어떻게 오나 이해가 안 가? 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 인지도가 있어요. 92.7%, 98.2%, 85.7% 좋아요.
대통령령 전체 100 중에서 90.7%를 나머지 거는 7.3%. 이용경험이 7.3%고 이게 사람이 92.7% 합의면 조율합니다. 저건 출처가 없습니다. 어디서 전달해가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만약 2차 자료를 사용했을 경우 1차 자료는 여러분 직접 데이터를 만들지만 2차 자료를 갖다 하면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어디서 가져왔다, 몇 페이지 수가 어디다, 몇 년에서 발전됐다는 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표도 있잖아요. 그죠? 그 논문 뭐 이런 표절식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표절식을 걸리면 여러분들 무슨 거예요? 수고했어요.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실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부분을 보시면 STP의 시장 세부나 타깃 선정, 포지셔닝, OP의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부분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모바일 결제 관여도 소비금 특징을 보시면 먼저 직업 부분에서 대학생이 가장 높은 99명으로서 나타나져 있고 그 외에 그리고 현금의 결제 수단으로는 체크카드가 가장 높다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티몬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스 부분은 34명, 노 부분은 165명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페이스북 등 같은 걸로 그럼 N이 199야? 199명? 총 3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얘네들 다음에서 예스가 쓰면 되고 조가 165명, C는 199명. 나머지는 답변을 못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C도 이렇게 연결했어요. 오케이,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34명의 대상으로 사용 연결을 물어봤을 때 대중교통이 가장 높은 31명으로 나타났고 이 다음으로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불만족이 2명, 보통 20명, 만족 8명, 매우 만족이 3명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의 결과로 집단으로 세분화를 나눴을 때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과 안정성을 추구, 추가 혜택을 추구, 기타로 세분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조사했을 때 모바일 결제 사용자의 관여도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편리함이 가장 높은 72%로 나타나져 있으며 그 다음 기타, 추가 혜택, 안정성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부분을 보시면 매력도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가중치를 수치하로 나타났을 때
가중치 합계를 줬을 때 가장 편리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우위 적합성 또한 편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져 있으며 안전성 추가 혜택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그 삼각형을 그렸을 때 편의성이 가장 높은, 가장 큰 삼각형으로 나타나져 있으며 그 다음 안전성 추가 혜택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결과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자들은 편의성의 높은 관여도를 보이므로 모바일 결제 상품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군을 대상으로 쉽고 빠른 소액 결제 상품을 타겟팅으로 선정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포지셔닝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 추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빌리언스, 다날, 인포어브, 기타 부분으로서 그래프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모빌리언스와 다날이 지금까지 80% 이상의 점유율을 다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도로서 저희가 나타났었는데 축의 대중성, 신뢰성, 고급, 전환성으로 나타났을 때 다날 모빌리언스는 대중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인포어브는 대중성과 전환성으로 T1E는 전환성과 고급성으로 나타나져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T1E를 좀 더 대중성을 올려서 좀 더 다날과 모빌리언스 같은 높은 시장 쪽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내 모바일 시장 내에서 T1E의 점유율과 대중성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다른 기업들과 차별적이고 편리함을 강조한 상품으로 기존의 교통카드만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편리함의 높은 관여도를 보인 소비군에게 알린다는 것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함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our new one-tap mobile payments for Android. Let's play the popular game Sheep Launcher. Launching ovine creatures into the mesosphere is fun, but sometimes launching all types of animals into the sky can be fantastic. So, using one-tap mobile payments, I'll buy more creatures to launch. I'll simply tap continue, and my payment is being processed. 이 동영상은 외국 사례의 것인데 securely processes my transaction. I'm ready to launch more creatures. Boku for Android. One-tap mobile billing. 이 동영상은 외국의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결제하는 동안 게임을 하면서 잠시 동안만 기다리면 그 게임하는 동안 짧은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동안 그 결제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동영상입니다. 다음 보시면 모바일 신용카드의 편리성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휴대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지갑을 따로 휴대할 필요가 없어서 79%고 하드 위조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56%, 결제 내역과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함으로써 지출 관리가 쉽다가 49%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결과 위의 포지셔닝 지각도와 그래프를 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계층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지각시키고 보편화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P의 결과입니다. 소액결제 시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편의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T1E 또한 편의성을 더 강조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T1E 상품 소비군들에게 이 상품이 그들의 생활 형태에 맞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피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T1E 모바일 결제 상품으로는 모바일 T1E, 모바일 T1E VM, 모바일 T1E 충전 결제 환불이 있습니다. 제품의 문제점으로서는 먼저 신용카드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충전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T1E 모바일 결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차별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수도권과 경남 지역 일부 지역으로 T-money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제휴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모바일 결제에 있어서 자신이 지불한 돈의 가치만큼 전자화폐 상태로 받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대안을 제시해보면 상품 구매, 충전, 장기, 단기 결제 시 연간 회원이나 대량 충전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할인을 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촉진 부분에서는 제휴회사를 다소 확보한 후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금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만큼 포인트 제도를 구축해서 회사 상품을 포인트로 구매 가능하게 구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드라이빙 패스 카드나 삼성 카드 이런 것들을 보면 주유소 80원 할인, 백화점 몇 1% 할인 등이 되는데 이런 것처럼 T-money도 주 제품 구매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부분에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전국 서비스망 확대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통신 3사 휴대폰이 있는 어플이 구동이 가능하게 실현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지셔닝 할 때 처음에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이제 게임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편의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이게 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에서 처음에 대중성이랑 게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론이 이제 갑자기 편의성을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편의성을 강조를 해서 편의성이 있는 아까 전에 그 대중성과 신뢰성과 전환성 그거는 모두 전부 다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편의성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편의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제 시스템이 편의성 안에 들어가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 시장이 편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편의성을 이게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으면 나중에 편의성은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걸 굳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포지셔닝 할 때 저게 편의성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편의성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는 T-money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T-money가 지금 편의성 있는 것 중에서 경쟁성을 별로 경쟁의가 좀 낮게 편중이 돼서 그거를 이제 더 잘하자, 더 잘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요거는 저희는 편의성을 강조해서 편의성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포지셔닝하는 거예요. 전자결제 시스템의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 편의성, 네. 여기서 T-money 포지셔닝은 저 그림에 뭐냐면 고급적이고 전환성 있는 데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전환성이고 고급성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편의성이 왜 나오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편의성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포지셔닝 이야기가 촉받다 이야기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편의성도 이야기. 서울 갔다가 부산 얘기했다가 다시 부산 얘기했다가 그래서 혹시 뭐 중간에 이런 부르기가 빠진 게 있어요? 저희가 저희대로 이해를 하고 그냥 들어버리고 당연히 편의성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안 들어가면 이야기해볼까? 편의성이 있잖아요. 편의성이 지금 T-money가
소비자들이 모바일 결제할 때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티모넷이 편의성이 가지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하자는 뜻으로 추가적으로 좀더 중대 시대도 그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그 무슨 여러분들 의도했던 거하고 맞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또 혹시 질문 아까 들었을 때 그러면 편리함을 추구한다고 했었는데 그 결제 시스템 자체는 전부 다 다른 결제에 비해서 그 카드 결제는 아니라 현금 결제에 대해서 편리한 거는 알겠는데 모바일 결제 시스템 자체 안에서는 그 편리함의 차이가 과연 얼마 정도 나는지 그게 좀 이건 제 경험인데 그 유통 맨 마지막 보면은 월드로 나가서 글로벌화된 티머니를 만들자라는 그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친구가 한국에서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은 되는데 이게 약간 필요한 인증서 같은 게 있어서 결제가 안 돼서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다 크레딧 하면 다 페이가 되는데 이거는 약간 한국만에 이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넣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 어디에서나 어플이 구동되게 실현된다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미국에서도 구동이 됐어요. 미국에서도 구동이 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랑 필리핀이랑 타이에서 했을 때 그 3G 유통이 되는 데는 다 되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모바일 팀원의 구성해봤자 쓸 데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버스 교통 시스템 팀이에요. 근데 그 모바일 아까 보여준 그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지마켓 같은 데서 지마켓 페이지도 뜰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 아까 여러분 팀원이 같이 가졌나요? 미국에서 지마켓 들어가가지고 팀원으로 냈을 그리고 지금 뭘 추진하고 있냐면은 전화도 다 로밍이 되잖아요. 교통카드도 로밍하려고 해요. 일본에는 그 수이카라고 하는 펭귄이 있고, 홍콩에는 옥토퍼스, 그 다음에 그 싱가포르 이지링크, 그 다음에 티머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단 동아시아부터 모바일 교통카드가 되는 폰을 갖고 있으면 일본에 가면 자동으로 일본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한국 티머니를 일본 화면으로 전화해서 카톡으로 한국에 오면 다시 팀원이랑 환자에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조만간 실행이 될 거거든요.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또 혹시 질문? 저는 저도 아까 편리한 걸 대강 바꾸는 것 같아요. 그죠? 모빌에서 나가 있고 팀원이 포지션이 뒤에 나오는 게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 신뢰성은 제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모빌레스 단화를 요즘에 스미싱 때문에 아주 해충을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좀 옛날 지금은 아니 지금 찾다 지금 급하게 끝에 제가 잘못해서 네 오늘 좀 빼드리면서 공부년도 책은 찾은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잘못해서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포지션에는 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지.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세그멘테이션하고 가게형을 한 다음에 포지션이면 여러분이 찍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대로 하려고 약간 힘든데 현충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데이터를 여기 잘 모아. 자,
먼저 발표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교가 과제 전형같지 않은 취지로 조사를 해가지고 아예 이상하게 돼버려서 양해 말씀드리고 일단 만든 것에 있어서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팀원의 목차는 수업, 분석, 문제부터 STP 분석, TP 분석, 결론까지입니다. 수학 분석으로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팀원에서의 강점은 요금 할인 제도와 열병식 사용 지역금이 현금에 비해 희대가 높은 것이고, 약점으로는 시스템의 잦은 무리와 적은 시계도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이외에는 인지도가 없는 있습니다. 경쟁자는 큰 경쟁자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요소로는 기타 서비스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이 있으며 고액명 사용함들의 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을 도출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본인이 자료공간 이거잖아요. 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보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스템으로 혜택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요 고객 연령층이 10대에서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목표 설정으로 주요 고객의 연령층을 높이는 것으로 적어봤습니다. 다른 기업의 연령층 높임 전략의 예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전문점인 토니로마스는 40대 중심의 오피스 고객을 공략한 덕분에 최근 업계의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 이상의 매출 상향을 가져왔습니다. 중년의 셀러리맨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맥주와 어울리는 저렴한 가격의 메뉴를 선보인 것입니다. 이 예시를 보아 팀은 또 10대에서 30대 중심의 고객층 범위를 40, 50대로 늘린다면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TP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개성이 강한 10대와 20대, 30대들은 사용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40, 50대는 사용량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런 점을 타겟으로 하여 전체적인 고객인 40, 50대를 대상으로 신규 개업 시 혜택을 주는 홍보라면 투자비용에게 나중에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의 선도자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편의금도 스마트 포지셔닝 부분에서 경쟁자들과 부담 차별화 전략을 선보일 것인가에 대답으로 편의금은 스마트폰 내에 어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고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고, 왕도 부분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모두 쉽게 이용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으로 뽑기 분석입니다. 제품으로는 자동 충전, 선물하기, NFC 전해기전, 유심 팀원이 선 탑재, 폰 내 어플선 탑재 등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는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다음으로 가격으로는 이용한 대중교통의 0.2%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T 마일리지가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시 할인이 가능한 제휴 할인 카드가 있습니다. 촉진으로는 체험 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설명회에서 참가자가 직접 모바일 팀원이 인앱 결제와 NFC 결제 서비스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고객과 소통하는 구매를 촉진시킵니다. 유통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충전 사용 가능하게 하여 스마트폰 전용 어플을 통해 신용카드, 폰비, 계좌 이체 등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시킨 결과 4,
50대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인지도가 낮고 사용하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0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광고를 통하여 이용하기 쉽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서 연령층 넓히기에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사례로 비전문적으로 말씀하셨죠? 네? 사례로 비전문점을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직장인이 맥주랑 이런 저렴한 메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은 40대, 50대를 타깃으로 잡은 거지 팀원의 지금 굳이 40대, 50대를 타깃으로 잡는 이유가 없는 거죠. 왜 40대, 50대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까? 자차를 이용하시는 간단하게 들어가는지 (40대가) 많이 안 쓰고 있다라는 건 어디서 얻었어요? 그런가요?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 구조 오늘 10조까지만 하지. 다음 주에 하여날 11조, 12조 있지. 11조 들어가. 11조, 12조, 12조, 13조. 12조까지 있습니다. 13조까지 있네. 일단 오늘은 10조까지만 합시다. 말씀하게 된 구조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사무서 먼저 보시면 결제 인프라 구조가 송도 결제 서비스의 현장적인 함께 소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재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중에 종합 분석 및 목표 수립을 설정하면 나중에 STP 설정 이후 포핑 믹스 전략을 구사하고 기대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07년도 티머니 모바일 스케치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최근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리신 것 같이 올해 4월까지 모바일 티머니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1천만 건을 돌파했으며 가입자 수는 4월 기준 400만 명을 넘었고 스마트카드 지금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 500만 명 정도 가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드 등 모바일 티머니 결제 금액이 올해 4월까지 4,500억 원을 초과했다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럼 전체 팀원이 이용해 6조 3,375원 가운데 모바일 팀원이 이용했던 1,540억 원으로 전체 2.3%에 불과하는데 아직 모바일 시장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저의 요소로서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NFC 결제 인프라의 운전, 두 번째로 선물 결제 서비스의 선천적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NFC 결제 인프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내 표준 기술 확보의 문제인데 NFC 폰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는 많은 기술이 조합될 것인데 대부분은 해외 기술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심칩 신용카드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발급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결제 단말기 역시 점진적으로 보급되고 있어 만약 국내 전체에 보급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해외 기술의 조급성을 피할 수 없으며 기술력 이슈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표준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여 해외 기술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고 아울러 국내 표준의 기술적 유의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내용이 많아가지고 해외에서의 다양한 사업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방형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카드이든 플라스틱 카드이든 고객 입장에서는 동일한 결제 수단일 뿐이며 가맹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시장 소비자의 보수적인 행동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고객과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선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기술도 적용하여 고객이 어떤 매체의 카드를 가져오더라도 사용 가능한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폐쇄적인 구조의 인프라 보급은 결국 고객 패턴 변화와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집을 활용한 결제는 시기상조로 지구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 간 협력을 통해 개방형 구조를 마련한 후 고객이 시장에서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제 기술의 생존 여부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컨버전스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NFC 휴대폰 보급으로 발생되는 시장의 큰 변화는 온오프라인의 연결로 봅니다. 휴대기기는 항상 온라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RF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수단 이외에 광고, 의료, 티켓팅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한 NFC 휴대폰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체가 오프라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진정 NFC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 결제 서비스의 선천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돈을 미리 충전해놔야 쓸 수 있는 선불 충전 방식이 사용 제약의 영향에 지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충전 금액 한도도 최고 50만 원에 불과해 사용의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스마트카드는 자동 충전 기능과 신용카드처럼 결제를 나중에 지불하는 후불 청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불 청구 서비스는 건당 최대 결제 금액이 3만 원에 불과하며 결제 금액이 높아지면 자사 결제 수수료 수익 또한 잠식할 수 있어 카드사가 결제 한도 증액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한카드만 후불 청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잔액 충전 시 최고 6%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스럽습니다. 티머니 카드는 휴대폰 요금 결제를 통해 충전하면 6%, 신용카드 충전하면 제휴카드의 요금에 따라 1.8%에서 3.6%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거 2차 작업을 소비자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머니 카드를 교통요금 지불 후에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 비율을 나타내자면 3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수단 외에 사용 전화는 편의점이 36.2%로 가장 높았고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이 8.8%, 온라인 게임 쇼핑 부문은 3.9% 순이었습니다. 티머니 카드는 현재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서점 온라인 쇼핑몰 외에도 롯데월드와 같은 놀이공원과 일부 대학 구내 매점에 이르기까지 모두 8만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통시장의 인프라 구축은 만족스러운 수준이지만 아직 10대와 젊은층이 한정되어 있으며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는 교통문제 결제가 다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마케팅 광고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예, 목표 수준과정 NFC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바일 카드랑 플라스틱 카드랑 고객 입장에서나 가맹점 입장에서 똑같다는 인식을 탈피해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고객과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서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어떠한 매체의 카드를 가져오더라도 사용 가능한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윈윈 사명의 고객 에어도 프로그램 확대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베스킨라빈스나 던킨도너츠와 같은 각 제휴사와의 협약을 통해 모바일 팀원이 이용자에 할인 혜택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 부분에서는 10대, 20대보다 모바일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고 콘텐츠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중장년층 공략을 통한 이 브랜드 이미지 확대의 목표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예, 시장 분석 보시면 규모가 차례로 큰 시장 1번, 3번, 5번 시장은 주된 지출 목적의 교통비며 비율을 합치면 무려 85%에 달하는 거 본다면 아직까지는 모바일 티머리가 교통 목적에 아직 인식이 지대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가격 부분에서 집단이 약간의 민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13%는 교통 내 편의점 혹은 패스트푸드점 등 베이커리 지출 목적 추가되면 나머지 수수의 2%는 온라인 쇼핑 등의 이용 목적이 있으면 고액 결제로 인해 가격 면에서 아주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비율입니다. 이게 표본은 100명으로 정하고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표본이 100명을 갖고 무작위로 선출하여서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다 100이 됩니다. 이게 교통이 이쪽이 다 합치면 85%고 그 외에 나머지 합치면 15% 합쳐서 100%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1번, 3번, 5번 집단은 연령층이 다양하며 지출 비용 또한 일정합니다. 교통지출 외에는 전혀 다른 콘텐츠에 이용하지 않아 지출 비용이 낮고 자전 단말기 호환 문제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만족도가 조절한 편입니다. 시장 2번 집단은 연령층이 주로 학생이며 먹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학생 신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조절하며 집단 내에서 이용 만족도가 우수한 편입니다. 나머지 시장 4번 집단은 사회초년생과 직장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이 월등한 편이고 고액 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만족도는 중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시장 1번, 3번, 5번 집단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교통 목적의 결제가 지대하고 그리고 저희가 타겟을 설정한 게 시장 2번 집단과 4번 집단인데 이 집단은 고객의 생애 가치가 아주 높고 아주 콘텐츠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해서 타겟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미 포함되고 있는 교통 목적 위에는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한 1번, 3번, 5번 집단을 공개하는 것보다 저희 콘텐츠를 다양히 이용하는 시장 2번, 4번 집단을 공개하여 차별을 검증해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그 경쟁사를 분석해봤는데 특히 요즘 모바일 카드 산업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 SK카드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 SK카드는 올해 1분기에 모바일 카드 매출이 36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0% 늘어났습니다.
2010년 모바일 카드 시장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누적 매출이 1,070억 원을 기록했으며 모바일 카드 발급도 현재 업계 최고인 70만 명 넘었습니다. 하나 SK카드는 모바일 카드 인기에 힘입어 올해 모바일 카드 이용가 매출 2천여 원, 회원 수 1,1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야 볼 것은 단말 결제 부분에서 모바일 티머니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 SK카드는 효율적으로 7만여 개에 불과한 모바일 카드 결제 단말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카드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 분야를 집중 분야하고 모바일 카드 시장 자체를 확대시켜 가맹점들이 자연스럽게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가 옵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과 롯데홈쇼핑,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에서 모바일 카드 고객만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결제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스타벅스 등에서 모바일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고 신세계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서도 결제 단말기를 시작해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 SK카드나 그 모바일 카드 산업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신한 스마트 월렛이나 모바일 PC 카드 등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하는 잠재적 경쟁자의 동시에 수도권 이외의 지방권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는 일반 마이비나 이런 카드, 일반 교통 카드사의 반격으로 편의성 부분에나 만족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포피 마케팅 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제품 부분에서는 한국 스마트 카드는 지금 현재 결제 단말기의 호환 문제와 해당하는 취약성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품 부분에서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바일 티머니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NFC 품질 불만 접수 비중을 자체 분석한 결과 1년 새 불만 접수 건이 78%가량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NFC 기능의 품질 향상 요인에는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사인 한국 스마트카드의 모바일 교통카드 품질 개선 프로그램 MQP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스마트카드는 이동통신 상사, 휴대폰 제조사와 함께 대중교통 결제 시 스마트폰 NFC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휴대폰 개발 단계에서부터 NFC 결제 기능 및 인식감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FC 결제 기능 및 인식감독 테스트는 스마트폰 NFC 기술에 대한 거래 성능 테스트로서 모바일 교통카드와 교통 단말기 간의 인식 거래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휴대폰 제품 출시, 결제 인식 오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스마트카드는 NFC 기능뿐만 아니라 휴대폰 개통 시 장착하는 유심의 교통거래 기능 및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단계를 거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 지지부진한 쿠블 결제 서비스의 확장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신한 지금 현재 제휴 맺고 있는 지금 신한 모바일 티머니 쿠블형 서비스는 고객이 결제 금액을 연동할 신용카드를 티머니 앱에 등록하며 사용한 금액만큼 신용카드 대금으로 쿠블 결제되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티머니 앱이나 신한카드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 명의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 이용자 중 SK텔레콤의 고객만 사용 가능하지만 점차 통신사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평균 교통 사용 금액을 분석한 결과 하루 사용 한도를 최대 9만 원으로 제한했으며 향후 고객이 원하는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중 소비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선물 결제 방식과 다르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통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 용역업인 택시를 예로 들자면 시민들은 최근 현금 사용액을 추가하는 택시 요금 교통카드 결제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중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게 돼 편리해졌다는 연구팀이 택시 운전사 100명을 대상으로 별도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 운전사 중 10명 중 7명은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택시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는 점으로 현금 없이도 승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가 32.8%, 간편하다가 25%, 이용 승객이 늘어났다가 17.6%로 뽑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촉진 부분에서는
각종 제휴사와의 협약을 통해 무료 충전기 제공하고 마일리지 적립 상으로 소비자에게 측정하는 데 대해서 전략을 구상하는데 지금 총칙 부문에서 신한카드는 이번 서비스를 실시를 기념해 3월 말까지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모바일 팀원 구글력 서비스 이용에게 최대 10% 캐시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총 1000만 점의 마이 신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과 캠퍼스에서는 모바일 팀원 2.0을 출시 기념 캠퍼스 이벤트 스마트폰 수업 팀원의 구실과제를 통해 주요 소비자층인 젊은층 공략을 구상하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적으로서 곧이어 스마트폰 이용자 4천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NFC, 지금 모바일 팀원이 핵심 디바이스인 NFC 성장 인프라도 NFC 인프라도 성장 가능성이 농후하며 전망이 아주 밝다고 지금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제로 지적된 해결점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제휴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과 소비자와의 소통 등 친밀한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며 국내 모바일 결제 산업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에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세분 한 번만 말고 그 축으로 나는 포지셔닝 할 때 거기 보시면은 차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편의성이랑 만족도로 나눴고 당연히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차별화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차별화인데 그 꼭 경쟁사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모바일 산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지금 티머니 모바일 서비스가 지금 제가 저렇게 축을 나뉜 것은 만족 부문인가 편의성 부문에서 좀 그 사용자들의 리뷰나 이런 거 확인해 보면 상당히 좀 여론이 안 좋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나눴는데. 편의성하고 만족도는 티몬에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있어서 기본은 출력하면 다른 소비자가 느끼는 비슷한 숙성에 대한 차별화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편의성과 만족도가 그냥 사실 나는 모르겠는데 라이브라고 SK 하나의 스테이트 카드가 그렇게 편의성 만족도가 차이가 있게 티몬에다가 많이 차이가 있다. 현재 모바일 카드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고 지금 기술을 통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의 측면에서 보고 브랜드 측면에서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캐시비나 마이닝 떨어지지 않아 경험이 근데 제가 그렇게 나눈 것은 티머니가 모바일 티머니가 왜 저기 편의성 부분이나 만족도 부분에서 마이비카드 캐시비 부분에서 떨어지던 것은 모바일 카드와 플라스틱 카드 간의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보시면 아직까지 소비자가 모바일 티머니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상황 분석에서 제가 두 명의 의견을 종합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썼는데 K모시하고 P모시였는데 K모시하고 불편해서
버스에서 못 쓰겠다면서 남들처럼 스마트인이 되려고 기껏 쓰려고 했더니 버스에서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10분 동안 창피하다고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리뷰나 소비자 그렇게 소비자가 느끼는 걸 보면은 그렇게 하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팀원에 대한 그런 이용 만족도에 대한 그렇게 리뷰를 나타냈는데 리뷰를 보시면 상당히 좀 제일 문제되는 점이 아직까지 모바일 팀원이가 결제 단말기와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팀원에 대한 어떤 불만족 사항을 아니면 제품을 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 제약인지 아니면 수요 확대나 기대가 숙성해서 시장에서 운영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만족도에 대해서 되게 올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은 또 SKP였고 또 제일 뒤에는 또 만족도예요. 또 제일 뒤에는 마지막에는 뽑히는 그 제품이 지금 팀원이 하고 있는 일을 당연하게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좀 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아까 그 포지셔닝 할 때 보면은 캐십이랑 마이비랑 이렇게 다양하게 나눴는데 그 모바일 팀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 뭐라 하셨는데 캐십이랑 마이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플라스틱 카드 때문에 그게 많이 높아진 거고 캐십이랑 마이비도 지금 어플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플라스틱 카드 때문에 같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왜 팀원이는 왜 모바일 팀원이랑 그 플라스틱 팀원이 스탑카드 그걸 왜 따로 분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모바일 팀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드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이제 유관성 팀원의 상품성을 개선하는 건지 시장 확대하는 건지 그런 유관성에서 혼선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앱에 들어보면 페이스북 앱에 마크가 엄청 많아요. 페이스북 앱에 유명한 앱이 아니고 저희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 사람이랑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객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순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차원적인 시각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편의성이나 측면에서 그다음에 아까 아예 부품들 얘기했잖아요. 그 모바일 캐시비가 있어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하나 경쟁한 제품들 얘기할 건 아니지만 더 제품을 더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히려 더 많거든요. 플러스 가스만 아니고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별로 분석을 했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진행하기 힘들 것 같고 다음에 부장님 일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그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좀 제품에 대한 이해 또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하고자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좀 정확한 그 표현 그다음에 방금 저 같은 경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때는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아이 컨택. 눈을 보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설득이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설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했던 걸 고객이 설득을 할 거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표 설득 리허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잠시 우리 부산 전체적인 중평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 할 때는 그때는 아마 그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으시나요? 부산님 또 오실지 사장님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부산님이 전체적인 코멘트 한번 짧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NFC 어렵죠. 모바일 전자화폐 어렵죠. 모바일 페이먼트 어렵고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요. 이게 저희 산업계에서도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발표를 하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주제를 분석하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느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은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장님 큰 박수 한번. 부장님이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드릴 그 상품권을 내보고는 제가 이 프로젝트 끝났지만 다음 주 시험층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